안녕하세요. 기업가 개인의 성공을 돕는 슈퍼 성공 멘토 박주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저희 비전꿈대학 TV는 대한민국 제1의 유익한 희망방송을 지향합니다. 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석세스 전문 채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제가 30권 넘는 책들을 썼습니다만 그 중에서 기업 경영과 관련되는 책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과 사업 계획서 작성, 시스템 경영, 청년 사장학, 돈 버는 데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최고다 등 저서를 저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매스컴 활동과 많은 기업 조찬 세미나, CEO 특강, 상담들을 통해서 얻은 그런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CEO 시스템 경영 실천회 멤버십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의 동참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스템 경영 특강 22번째 시간입니다. 전사 및 부서 KPI 개발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전사 부서 성과 지표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개발 방법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지난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지난 동영상을 꼭 챙겨 보시고 나서 이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컨설팅사가 초안을 만든 성과 지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 딱 맞는, 또 우리 부서에 딱 맞는 지표를 워크샵을 통해서 어떻게 개발할 거냐, 실제 워크샵 진행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 부서 팀 성과 지표 개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 워크샵을 준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 미리 일주일 전쯤에 다음 주에 컨설팅 진행할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다음 주 컨설팅은 워크샵으로 전사 부서 성과지표 개발에 대한 워크샵을 진행하는데 조를 좀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조 편성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는 한 2개 조, 또 규모가 큰 회사들은 한 4개 조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통상은 한 2개 조로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데, A조, B조로 이렇게 나누면 A조의 경우에는 재무와 고객 관점을 다루게 하고, 또 B조의 경우에는 내부 프로세스, 학습, 성장 관점을 토론하게 이렇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무와 내부 프로세스를 묶을 수도 있고, 고객과 학습, 성장 관점을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회사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조별로 A조, B조다라고 하면 A조의 조장과 서기, B조의 조장과 서기를 정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조편성, 워크샵을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과지표, 전사, 부서 성과지표를 개발할 때 참석자들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 20명, 30명, 40명, 50명 이내인 기업들은 부서장 내지는 부서의 핵심 멤버들이 이렇게 참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큰 회사들은 타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부서별로 부서장이라든지 부서의 어떤 간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참하게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도 회사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 지표에 대한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해서 뭔가 사후에 불만을 제소하고, 이렇게 지표를 개발했는데 뭔가 우리 부서에 안 맞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예 처음부터 안 나오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정말 부서의 핵심 멤버들이 동참해서 성과 지표 개발 워크샵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준비를 일주일쯤 전에 요청을 이렇게 합니다. 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그런 준비를 좀 전에 화면에 나오는 저런 준비를 미리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지표 개발 워크샵을 진행하는 요령인데,
진행 시간은 통상 한 3시간, 4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걸립니다. 물론 이게 조직이 크거나 부서가 많으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스타트업기라든지 회사 규모가 적은 회사들도 짧게 한 3시간 안팎으로 이렇게 끝나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통상 한 4시간 정도로 표준으로 진행을 하는데 한 2, 30분 정도는 지표 개발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고 하는 진행 요령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조장과 서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해라라고 하는 이런 교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조별로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통상 한 2시간 정도 조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물론 진행은 조장이 주도하에 진행을 하고 서기는 그 진행 내용을 기록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조별로 진행한 다음에는 다시 A조, B조가 모여서 통합 토론회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A조의 경우에는 재무관점, 고객관점을 다루었다라고 하면 B조의 경우에는 그 과정을 참여를 못했다는 얘기죠. 반대로 또 B조는 내부 프로세스 학습 성장 관점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로 A조, B조는 상대방이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동참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운영합니다만 조별로 반대 토론을 하게 합니다. A조가 했던 그런 내용을 B조에서 질문하기도 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 제시도 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지적도 하고 하는 이런 브레인스토밍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워크숍을 종합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야 우리는 뭐 이 파트를 참여를 안 했다. 그래서 결정이 됐는데 우리 부서에 적당치 않다 이런 얘기가 아예 나오지 않도록 이런 통합에서 또 워크숍도 진행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그다음에 이제 이 워크숍을 진행하는 추진 단계는 뭐냐면 1단계는 먼저 분인조를 구성하고 조장 서기를 선정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전사 지표에 대한 이제 토론을 먼저 하는데 이때 전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사 부서 지표를 어떻게 개발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성과 지표, 전사 부서 지표 초안은 컨설팅사가 통상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회사에 맡겨놓거나 직원들에게 맡겨놓으면 BSC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런 노하우도 없고 또 성과 지표 자체에 대한 이런 마인드들이 없기 때문에 통상 맡겨놓으면 엉터리로 만드는 경향들이 높습니다. 지표 개념도 없고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이것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통상 그런 이제 우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인 컨설팅사가 초안을 만드는데 이 초안을 그냥 컨설팅사가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개인이 자기의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업무의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보고 그럴 때 나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 가지고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KPI 풀을 만들게 이렇게 하고 또 그걸 모아서 부서에서도 우리 부서의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런 프로세스 업무 내용에 따라서 업무의 포인트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걸 끄집어내고 그 핵심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성과 지표, 우리 부서 지표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은지 풀을 만들고 자,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취합을 해서 컨설팅사에서 초안을 만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예 처음부터만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결국은 뭔가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러면 컨설팅사에서 다 만들어준 걸 우리는 따랐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원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2단계에서는 부서 지표를 개발할 때는 컨설팅사에서 초안으로 만들어준 걸 가지고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워크숍 회사에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아예 삭제, 뺄 수도 있고, 또 전혀 컨설팅사가 얘기 안 했던 그런 부분은 추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추가도 하고 삭제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든 걸 다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단계는 그렇게 해서 좋은 지표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어서 이제 그럴 때 어떤 지표를 삭제할 거냐, 수정할 거냐, 뭔가 추가할 거냐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이제 우리 회사 실적에 맞는 좋은 지표를 개발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한데, 그런 지침이 필요한데, 예,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전사지표를 먼저 확정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부서, 팀별로 어느 부서에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4단계는 부서 각 팀별 지표명을 설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전사적으로 매출 목표 달성률이라고 하는 그런 지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볼까요? 뭐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서 삼성전자를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제품 중에는 크게 보면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고, 반도체 사업부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부분이 있고, 가전 부분이 있고, 뭐 크게 보면 아마 그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반도체 사업 본부의 매출 목표를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거기는 매출 목표 달성률이라고 하는 범용적인 그런 게 아니고 반도체 매출 목표 달성률이라고 하는 그런 지표가 주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부서는 스마트폰 매출 목표 달성률. 그 다음에 가전제품 같으면 가전 매출 목표 달성률. 이런 식으로 이제 부서에 맞는 그런 지표 명을 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4단계. 그 다음에 5단계는 각 분임조별로 발표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발표하고 또 조별로 이 반대 토론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단계는 전사, 팀 성과 지표를 가결정합니다. 이건 최종적으로는 이제 내부 품위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100% 수렴은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임원회의, 그 다음에 사장의 결재를 거쳐서 확정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워크샵에서 안으로 도출된 최종안이라고 하더라도 가결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가결정된 지표안을 경우에 따라서 이게 워크샵을 2번, 3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부 품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컨설팅 회사에 뭔가 제시를 해주면 뭐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다시 점검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제 그게 전사 부서 지표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추진 단계를 거쳐서 전사 지표를 개발하는 워크샵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전사 부서 지표를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떤 기준 가지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변경할 거냐? 그런 좋은 지표를 선정하는 지침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뭐냐면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성장 관점 간에 서로 시너지가 가장 높은 지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시너지가 높은 그런 지표. 또 고객 관점의 지표인데 그게 재무, 내부 프로세스, 학습 성장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인과관계가 높은 지표인데,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입니다.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가장 높은 지표의 예를 하나 딱 들어보라고 하면, 단기 순이익 목표 달성률,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도 다 해당이 될 겁니다. 단기 매출, 단기 어떤 순이익 목표 달성률, 이 부분은 예를 들면 부서의 일반 관리비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각 부서별로 다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절감이 될 때 그 부서의 뭔가 생산성,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력, 부서 입장에서는 많은 직원을 좀 가지고 해야 좀 일손도 덜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많은 인원을 우리 부서에 쓰면 그거 우리 부서에 인건비가 어떻게 보면 로스가 생기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에 영향을 다 미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전체의 각각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성장 관점 간의 상호 시너지가 가장 높은 지표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좋은 지표 선정 지침은 뭐냐면 객관적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합리적이다. 어느 부서에 적용하더라도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객관성. 그 다음에 이제 계량화가 용이한 지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표현해서 딱딱딱 떨어지는 거. 그렇다고 해서 비계량 지표가 선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비계량 지표가 들어가면 또 그 비계량에 대한 뭔가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량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느 공기업 컨설팅을 이렇게 해드렸더니 나중에 비계량 지표는 객관성이 어떻게 보면 계량 지표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비계량 지표는 안에서 평가하지 않고 외부의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공기업도 봤습니다. 어쨌든 좋은 성과 지표의 지침 두 번째는 객관적이면서 계량화가 가능한 그런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지표 선정 지침은 평가 데이터 산출이 가능한 지표. 아무리 좋은 지표라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그런 데이터가 그 산식에 들어가는, 공식에 들어가는 그런 데이터, 수치로 표현된 데이터가 없으면 그 지표는 아무리 좋은 지표라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 회사 또는 우리 부서 실정에 맞느냐. 이건 컨설팅 회사보다도 회사 직원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우리 회사 실정에 맞는지, 우리 부서 실정에 맞는지 이런 걸 판단해서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또 추가로 이렇게 제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좋은 지표들이 선정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성과 지표 중에서 전사 부서 성과 지표를 실질적으로 선정하고 하는 그런 워크샵을 부서 회사 내 워크샵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구체적인 그런 요령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워크샵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성과지표, 전사, 부서지표를 개발하는 요령을 잘 숙지하셔서 꼭 우리 회사 실정에 맞는 지표를 개발해서 나중에 지표 때문에 이게 우리 실정에 맞다, 안 맞다,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예 차단되도록 이렇게 워크샵을 통해서 개발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지표는 그냥 끝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는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언제든지 또 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해에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수정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항상 한번 만들어지면 끝이 아니고 계속 업그레이드 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워크샵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 강의를 드렸고 다음 23번째 강의는 부서 목표를 정하기 전에 전사 KPI 목표부터 설정하는 그런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요령 가지고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